예, 안녕하세요.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에 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컨티뉴어스 어사이먼트문을 이용해서 하는 베릴로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은 그 이름에서 의미하듯이 데이터가 입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력으로 나가는 데까지 흘러가는 그런 경로를 기준으로 회로를 기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조합 회로를 기술하거나 아니면은 불린 이퀘이션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할 때 주로 이제 유용하게 이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문법적으로는 Continuous Assignment Operator를 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 기술 방법은 프리미티브 게이트들의 인터커넥션으로 회로를 기술하는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추상화의 정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고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ontinuous Assignment 문 그 자체를 보겠는데요. 일단 assign이라는 키워드로 문장이 시작합니다. 문법으로 보면 assign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ssignment 문장들 리스트가 뒤에 따라오고요. 옵셔널하게 딜레이나 또는 신호의 세기 이런 것들이 중간에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은 assign 키워드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assignment 문장이 옵니다. 예, out이라는 신호에다가 요 assignment operator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결과를 assign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어떤 회로에 대한 식이 있어요. 그 식을 이제 구현을 하죠. 이 경우는 이제 AND 게이트인데요. I1과 I2를 AND를 한 거고요. 그 AND 한 것을 out이라는 신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out이라는 요 신호를 받는 이 변수가 레지스터 타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와이어 타입이라는 거죠. 요것은 와이어 타입, 즉 네트 타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continuous assignment 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ssignment 동작을 아주 continuous 하게 합니다. 요거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이후에 배울 behavioral description에서 always 문 내에서의 이제 assignment 문장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문장이 실행될 때만 assign이 일어납니다. 어사인이 되고 나면 계속 값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데 레지스터 타입들은 이 경우는 이 와이어는 값을 기억하는 기능이 없죠. 전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값을 한번 줬다고 해서 그 값을 계속 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아웃이 제대로 된 값을 언제나 가지고 있으려면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사이먼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Continuous Assignment입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쓰면 말이죠. 이 어사이먼트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무한 루프를 도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이 이밸류에이션 돼서 왼쪽에 있는 신호로 전달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의 값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가 왼쪽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 평가와 공급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한 번 주고 기억시키고 나중에 또 값이 오른쪽에 뭔가 변화가 났을 때 다시 계산해서 다시 또 값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이 연산을 하고 그 연산한 결과는 계속해서 이 아웃으로 연결이 돼서 전달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이라는 요 신호가 레지스터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특징이 left hand side assignment
left hand side assignment signal, 즉 여기 아웃, 요 경우에 아웃이라는 신호는 레지스터 타입일 수가 없고, 요거는 always active 상태다. 언제나 요것은 계속 실행 중이다. 그리고 right hand side operand of assignment can be register type or function call and they can be either scalar or vector. 오른쪽에는 뭐든지 올 수 있습니다. register 타입도 올 수 있고 wire 타입도 올 수 있고 심지어 펑션 콜이나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고요. 왼쪽에 오는 요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왼쪽에 오는 애가 반드시 와이어 타입이어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컨커런시의 단위가 인스턴스, 모듈 인스턴스 또는 프리미티브 게이트 인스턴스, 그리고 continuous assignment 문, 그리고 always나 initial 문, 이런 거라고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베릴로그 모듈의 본문에 assign 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얘가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그 실행 단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거죠. 누가 호출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두 번째 예제는 여기 오른쪽에 이런 벡터 타입도 올 수 있고 다른 뭐 더하기 연산 뭐 어떤 거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왼쪽에는 두 개의 cout이라는 와이어 타입 값과 sum이라는 와이어 타입의 벡터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콤마로 이어져서 오른쪽의 것을 계산한 결과를 요 왼쪽에 전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비트짜리 2개, 4비트짜리 2개와 1비트짜리 하나를 더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5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sum의 4비트, cout의 1비트에서 5비트 결과를 저장하는 그런 덧셈기를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사이먼트 문 중에 implicit continuous assignment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assign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고도 assign을 하는 거예요. continuous assignment를 구현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와이어 타입을 선언할 때 동시에 assign을 해주면 요것이 일종의 continuous assignment 문을 작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렇게 한 줄을 쓴 거는 이렇게 두 줄을 쓴 거나 같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 continuous assignment 문에 딜레이를 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assign 키워드 뒤에 딜레이 값을 써주고 숫자로 써주고 샵 하고 숫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식의 문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문장을 실행해서 결과 값이 전달되는데, 즉 오른쪽의 값이 왼쪽에 전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데크레레이션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웃이라는 신호는 딜레이가 10이다. 이렇게 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어 타입을 선언하고 선언과 동시에 continuous assignment 문을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작성한 거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와이어 샵 10 out 이렇게 쓰면은 요 out이라는 신호의 딜레이, 이 신호는 값을 받아서 전달하는 데까지 10의 딜레이를 가지는 거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out에다가 어떤 continuous assign을 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맨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딜레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거나 같은 효과를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inertia 딜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딜레이 모델을 얘기합니다.
베릴로그에서 채택하고 있는 딜레이 모델은 이너셜 딜레이 모델입니다. 딜레이 타입이 두 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트랜스포트 딜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너셜 딜레이 모델이 있어요. 이너셜 딜레이, 이너셜가 뭡니까? 요게 무슨 뜻이죠? 관성 이런 말이죠. 예. 입력에 어떤 파형이 있을 때 그 파형을 일정 딜레이 후에 출력에 그대로 나타내는 이런 방식 우리가 트랜스포트 딜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딜레이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가 되지만 실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 전자회로에서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입력 신호의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라고 할 때 입력 신호의 변화가 너무 짧게 유지되면은 출력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 신호가 적어도 뭐 10나노 이상은 변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으면은 10나노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호의 변화는 출력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9나노다. 9나노만 딱 변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출력은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제로를 계속 유지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예제가 10이라는 딜레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이라는 신호는. 그래서 in1과 in2의 변화량을 지금 아웃에 전달하는데 변화된 기간이 따지고 보면 이제 요 부분은 지금 충분한 시간을 유지했죠. 요 부분도 그렇고요. 10보다 훨씬 길어요. 그죠? 여기서는 뭐 50나노, 여기서는 뭐 그 이상으로 이렇게 변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나노가 지나서 여기는 0, 0이니까 0이고요. 1, 0인데 1, 0을 AND를 하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 1이 되는 시점 이제 여기 변화가 일어난 시점에서부터 10나노 후에 여기 1, 1이죠. 1, 1이 10나노 후에 이쪽으로 나타났는데 이쪽은 보시면 이 변화의 폭이 5나노 밖에 안 돼요. 여기 5나노. 그래서 여기에 출력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신호가 0에서 1로 바뀌고 바뀐 상태에서 10나노 정도는 그냥 유지를 해줘야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0나노 후에 출력에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짧아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입력의 변화를 무조건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이상 변화가 유지되어야 출력으로 값이 전달된다 하는 그런 딜레이 모델을 이너셜 딜레이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베릴로그에서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입력값을 무조건 입력값이 바뀌는 대로 출력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입력에다가 어떤 딜레이를 명시했다면은 그 딜레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신호가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다양한 익스프레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변수 자체의 선언은 이와 같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RG 타입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인티저 레지스터 타입이고요. 레지스터 타입이 인티저 REG 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인티저는 32비트 값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 REG1, REG2는 52비트, REG out은 4비트, REG value는 1비트가 되겠고, 여기 어사인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더하기 1 연산자,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 요거는 함수 호출이죠. 함수 호출 형태로 이렇게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사인, 요거는 컨티뉴어스 어사이먼트 문은 아닌데요. 컨티뉴어스 어사이먼트 문에서도 이와 같은 문장들을 다 쓸 수가 있는데 단 차이점은 여기에 나오는 값을 받는 이 신호들이 와이어 타입이어야 됩니다. 이처럼 레지스터 타입이면은 안 되죠.
베릴로그의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C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제 베릴로그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연산자들이 여기에 이 케이스 이퀄리티, 케이스 이너퀄리티 이런 겁니다. 예, 등호 두 개는 같다, 또 느낌표 등호는 서로 다르다. 이거는 이제 C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는데 등호 3개짜리가 있어요. 예, 느낌표 등호 2개. 요게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릴로그에 있는 게 레플리케이션 연산자가 있어요. 예, 요거는 똑같은 신호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 번. 예. 또 컨캐티네이션 연산자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 요 안에 신호들을 콤마를 써서 이렇게 열거를 해주면 이 신호들이 이 변수들이 쭉 연결돼서 하나의 변수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어사인먼트 문에서 앞에서 cout sum 이렇게 해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거 아까 봤잖아요. 예. 이 cout하고 sum하고 사실 따로따로 선언된 변수지만 이걸 붙여가지고 sum이 4비트고 cout이 1비트면 마치 5비트짜리 하나의 변수처럼 행동하도록 한다. 이제 그런 게 되겠죠. 레플리케이션은 이런 그 신호들의 집합을 몇 번 반복해라 하고 숫자를 써줄 수가 있어요. 뭐 5면 5번 반복, 6이면 6번, 똑같은 게 6번 또는 5번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베릴로그에서 C에서 보신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은 리덕션 연산자라고 있어요. 비트와이즈 앤드 비트와이즈 오어는 아실 텐데 리덕션 연산자는 뭐냐? 비트와이즈 연산자는 이쪽에 있죠. 비트와이즈 앤드,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오어, 뭐 비트와이즈 앤드 오어 이런 게 여기 비트와이즈 연산자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 여기에 리덕션 연산자라고 있는데 비트와이즈 연산자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죠. 연산자 양쪽에 피연산자가 이렇게 2개가 와야 돼요. 비트와이즈 연산자는. 근데 리덕션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1개가 옵니다. $A 이런 식으로요. 얘는 뭐냐면 A라는 신호가 여러 비트로 된 멀티플 빗 변수라고 할 때만 가능한 건데 그 A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비트들 간에 AND 연산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O와 A 이러면은 A를 구성하는 여러 비트들끼리 OR 연산을 한다. 비트와이즈 OR 연산을 한다. 이것이 이제 리덕션입니다. 이게 왜 이름이 리덕션이면은 A라는 신호가 예를 들어서 4비트짜리였다 라고 하면은 이 리덕션 연산을 하고 나면은 1비트 값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4비트가 AND를 해가지고 1비트로 바뀌니까 비트의 사이즈가 리덕션이 됐다. 그런 뜻에서 이제 리덕션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AND OR 외에도 뭐 NAND, NOR, Exclusive OR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술 연산자 앞에 있었는데요. 걔네들 중에 이제 좀 특이한 게 퍼센트죠. 요거는 나누기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값을 표시할 때는 맨 앞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인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얘는 투즈 컴플리먼트 형식으로 결과가 이진값이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지컬 앤드, 로지컬 오어, 로지컬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예. 이 연산 결과는 C에서 마찬가지로 로지컬 앤드를 하거나 로지컬 오어를 해서 그 연산 결과가 0이 아니면 참, 또 0이면은 false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A가 3이고 B가 0이다. 맞는 거죠. true니까 결과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니까 참은 0으로 1비트 1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A하고 B를 직접 로지컬 AND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3인 0이 아니니까 true라고 생각하고 B는 0이니까 false라고 생각해요. true and false를 로지컬 AND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니까 그 결과는 제로, 한 비트짜리 제로가 된다는 거죠. 예. 관계 연산자,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작다, 서로 같다, 서로 다르다. 이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요게 뭐냐는 거죠. 케이스 이퀄러티, 케이스 이니퀄러티. 베릴로그에서는 원제로 외에도 x나 z와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x나 z는 z는 하이임피던스고 x는 언노운인데 두 개 다 그냥 어쨌든 잘 모른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두 개의 베릴로그 값을 비교할 때 x나 z가 나타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여기 그냥 이퀄러티 연산자와 케이스 이퀄러티 연산자가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일반 이퀄러티 연산자는 비교하는 수 두 개에 어느 한쪽에라도 x나 z가 들어있으면은 비교를 포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지 않다라고 그냥 판단해 버려요. 여기 예를 들어서 x가 1010이고 y가 1101. 그러니까 x하고 y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서로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false가 돼서 값이 제로가 됩니다. 근데 x하고 z를 비교하는 경우 말이죠. 자, x하고 z를 비교하는데 z에 x나 z가 있으니까 비교를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x가 나옵니다. 모르겠다. 예, m하고 그럼 z는 어떠냐? m하고 z는 사실 모양이 똑같죠. 생긴 게 1xxz, 1xxz 똑같지만 어쨌든 xz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교도 역시 모르겠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게 케이스 이퀄러티 비교예요. 등호 3개를 쓴 비교문이 있으면은 m하고 z가 이런 식으로 x하고 z가 있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패턴을 가지면 같다라고 판단을 내려주는데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케이스 이퀄러티 비교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트와이즈 연산자는 뭐 negation, and, or와 exclusive or 요건 exclusive no아가 되는데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예. 요거는 비트와이즈 연산자니까 같은 연산이 여러 번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x가 4비트, y가 4비트인 경우에 x and y를 해주면은 and 연산이 4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도 4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하고 1하고 AND하고 여기에 0하고 여기 1하고 AND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하고 1하고 AND 하니까 1이고 나머지 자리는 비교해 보면은 어느 한쪽에라도 0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돼서 1, 0, 0, 0 이렇게 됩니다.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니까 결과 1, 1, 1이 되고 익스클루시브 OR는 서로 같지 않아야 1이니까 같지 않아야 1이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은 10 여기에 01 서로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자리도 0하고 1하고 서로 다르고요. 첫 자리는 1, 1로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0이고 다 1이 이렇게 돼요.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하면은 반대 결과가 나오죠. 1, 0, 0, 0. 이 정도로 하고 여기 하나 더 Z는 10X1입니다. X가 들어있어요. X가 들어있으면은 그 연산 결과는 그냥 X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대로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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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고 1하고 1하고 AND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X하고 비교네요. 1하고 0하고 1하고 X하고 0하고 0하고 1하고 0 1하고 이렇게 되니까 1, 0, X X가 여기 세 번째 자리 X가 있으니까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리덕션 연산자인데 리덕션 연산자는 오퍼런드를 하나만 가진다 그랬죠. AND X 하니까 X에는 10, 10을 다 AND를 시키니까 이런 식의 연산에 대해서 결과가 0이 됐습니다. OR을 하면은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죠. 10, 10을 OR을 시키니까 1이 됐고요. 익스클루시브 OR
이건 1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를 따지는 연산이 됩니다. 1의 개수가 짝수면은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연산자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C에 있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어떤 식이 나오고 물음표, 그 다음에 이 식이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해서 콜론으로 서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델 먹스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죠. 컨트롤 물음표, 컨트롤이 1이면은 in1, 컨트롤이 1이 아니면은 in0가 되니까 이델 먹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중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값에서 x, y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여기도 mn 중에 하나를 고르고 골라낸 값이 a가 3일 때 이쪽을 선택하고 a가 3이 아닐 때는 이쪽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컨캐티네이션하고 레플리케이션 연산자인데요. 컨캐티네이션 여기 y는 이제 b가 2bit이고 c가 2bit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4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4bit 값이 됩니다. B에서 00이 오고 C에서 10이 와서 결과적으로 Y는 0010. 그 다음에 여기 X는 A, B를 컨캐티네이션 했고 뒤에 상수 값을 또 붙였네요. 그래서 A에서 온 1비트 1, B에서 온 00, 그리고 상수값 110을 붙여서 이런 값이 됐습니다. Z, A 값에서 한 비트가 오고요. B에서 B0, B에서 이제 B0 비트, 그러니까 0이죠. 그 다음에 C1, C에서의 여기 1이 오고요. 그래서 101 이렇게 되겠습니다. 레플리케이션 연산자는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를 4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4번 반복하니까 11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A를 두 번째는 A를 4번 반복하고 콤마 그리고 거기에다가 컨캐티네이션 시키는데 B를 2번 반복하네요. B가 00이니까 결국 잠깐만요. B가 01이죠. 여기 01 01을 2번 반복하면 0101 A는 1이니까 111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Z를 보시면 A를 4번 1111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2번 B가 01이니까 0101 그 다음에 C를 붙이는데 C가 00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연산자, 컨캐티네이션 연산자 서로 같이 붙여서 쓰는 거 아시겠죠? 얘네들이 막 섞여져서 나올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괄호가 없다면은 유너리 오퍼레이터, 멀티플라이, 디바이더, 모듈러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요. 컨디셔널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예. 주의해서 볼 것은 여기에 더하기, 빼기, 쉬프트 연산자 우선순위가 여기 리덕션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예. 로지컬 연산자, 리덕션 연산자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가 더하기나 빼기가 더 높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멀티플렉서 4대1 멀티플렉서가 있는데요. 이 4대1 멀티플렉서를 컨티뉴어스 어사이먼트로 나타내 봤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예제는 4대1 멀티플렉서를 기술하는 식이 있죠. 불린 이퀘이션. 그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식 자체를 그냥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는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먹스를 구해냈어요. S0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단을 구현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단에서 I3하고 I2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S0가 1이면은 0이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I1과 I0 S0가 역시 S0가 1이면은 I1, S0가 0이면 I0 이렇게 나온 결과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결과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S1이다. 그래서 S1이 1이면은 요쪽을 고르는 거죠. S1이 0이면은 이쪽을 고르는 거고요. 이것이 아웃이다. 이런 이제 멀티플렉서를
이용해 가지고 컨티뉴어스 어사이먼트 문도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엑서사이즈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걸 구현할 때 모듈 전체를 제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모듈하고 모듈 네임은 parity generator, 입력은 PRT하고 데이터가 되겠고, 결과값은 parity라는 원비트가 나오는데, PRT가 0이면은 even parity 시스템, PRT가 1이면은 odd parity 시스템 따른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even parity 시스템은 데이터 비트 이 7비트하고 여기 출력으로 되는 parity를 이거 더 하면은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even parity 시스템이고요. 반대로 여기 데이터의 7비트하고 parity 비트를 합쳤을 때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odd parity 시스템입니다. 리덕션 연산자를 잘 쓰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A하고 B를 비교하는 비교기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클 때 GT가 1로 출력되고, A가 B보다 작으면 LT, AB가 같으면 EQ가 출력되는 겁니다. 세 개의 출력 중에 한순간에 어느 하나만 1이 출력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는 4대1 먹스를 구현하는 건데요.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로 2대1 먹스처럼 앞에서 해본 건데요. 그냥 보지 않고 한번 복습이라고 해보시면 되겠어요. 로지컬 이퀘이션을 쓰는 방법 또는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를 중첩해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는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를 만드는 거예요. 입력이 4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입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생긴 7 세그먼트에 LED가 7개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뭐 0, I0, I라고 하지 말고 뭘로 할까요? 대문자 I0, I1, I2, I3, I4, I5, I6. 그래서 이제 7개의 LED가 있는데 이 7개의 LED가 여기에 들어온 값이 0일 때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온 게 뭐 0001이면은 이런 출력을 내고, 이제 이렇게 되도록 여기에 출력 7개가 요 입력에 따라서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베릴로그 모듈로 한번 요거를 구현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만들려고 하는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디코더가 하는 일이 4비트 입력 값을 받아서 그 입력 값에 대응하는 LED를 출력할 수 있는 그 신호를 7개 신호를 생성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